네, 안녕하십니까. 지옥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가져왔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제가 동남아에 간 이후로 베트남의 어떤 싼 물가와 이런 게 좋아서, 베트남이 여기서 딱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불순한 생각을, 응우엔들이 들으면 천인공노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 베트남이나 동남아의 어떤 아세안 국가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 아세안 국가들의 미래를 이제 견인할 청년 세대가 지금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본 건데 경제 신문이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좀 충격적이에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고, 솔직히 제가 베트남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된 게, 베트남 사람들이 저희 동네 굽네치킨에서 이제 닭을 튀기거든요. 근데 순살을 존나 맛없게 튀겨가지고 진짜 싸대기 말이었는데, 이런 걸 보고,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 보시면, 그냥 쉰다 베트남 청년 구직 단념자 160만여 명. 전체 인구의, 그러니까 청년 기준 전체 인구의 11.5% 수준입니다. 솔직히 우리보다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한 22%, 24%, 25%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왜냐면 인구는 절반인데 구직 단념자는 100만여 명 가까이 되니까. 3분기 15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 9.3%, 상승세 지속, 농촌보다 도시, 남보다 여자 비율이 높아. 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도 여성 실업률이 더 높은 걸로 아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를 읽어 드릴게요. 베트남의 청년층 구직 단념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 진짜 개 좆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할 입장은 아니야. 그렇지만 니들은 우리만큼 돈을 못 벌어놨잖아. 니들은 큰일 났어. 굽네치킨 닭 열심히 튀겨라. 통계국이 내놓은 주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15세, 24세 청년 실업률을 9.03으로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15세에서 24세 청년층 가운데 실업 상태이면서 직업훈련 등 구직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구직 단념자를 뜻하는 이른바 니트족의 수는 160만 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11.5%를 차지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22만 200여 명, 전년 동기 대비 18만 3천 명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 청년 니트족 비율은 농촌 지역이 13%로 도시 지역보다 높았고, 아까는 도시라며. 기사를 어떻게 쓰는 거야, 족병신 새끼. 검수를 안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이 더 높다고 합니다. 니트족 비율은. 하긴 근데 그렇겠죠.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 지방보다 더 낙후된 곳이 베트남의 지방일 텐데, 거기도 대학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학 나온 사람들 보고 밭 깔고 모내기 하고 그러라 그러면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도 존나 할 텐데, 얘네들도. 예. 그러니까 니트족이나 이런 게 많을 수도 있겠죠. 이해는 합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13.3%로 남성이 9.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데 궁금한 게, 베트남은 여성이 많나 남성이 많나, 이 청년층 수가 남성이 많을까? 이에 대해 통계국은 통상 3분기는 많은 청년들이 대학이나 전문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시기로 청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다면서도, 그러나 베트남의 청년 실업률과 실업 및 미취업 인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졸자의 취업난이 반영된 결과로 정부 당국은 인적자원 최적화와 노동력 수급 균형을 위해 산학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층에 대한 교육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맨날 하는 얘기죠. 놓친 애들 맨날 똑같은 얘기, 분기별로 뭔 조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따위로 조사할 거면. 베트남 놓친 애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힘들어 보이네요. 근데 이 사람들도. 왜냐면 지금 잠깐만.
베트남 1인당 GDP가 지금 4,200달러거든요. 근데 한국 1인당 GDP가 34,000달러예요. 네. 뭐 솔직히 좀 내려쳐서 33,000달러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8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죠. 8배? 8배보다 조금 오버된 게. 개조대는데 응원들.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은 정말 어떤 엘리트급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새끼들 그러니까 존나 갈궈야겠는데? 왜냐면, 아니, 씨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자국 시급의 한 10배, 20배를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닭을 그렇게 족같이 튀기면 어떡해, 이 씨발년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참자, 그냥. 그래도, 근데 여러분, 베트남의 인구 구조 자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보면, 3분기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는 5,330만 명, 노동력 참여율은 68.6%로 전분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으며 학위 및 자격증을 소지한 숙련 근로자 비율은 29.5%로 전분기 대비 0.4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상승하여 인력의 질이 점차 향상되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의 미래가 조금 암울한 게 뭐냐면 인구 구조는 근데 사실 인구 구조는 필리핀도 좋아요. 그렇게 따지면 씨발 인구 구조 좋은 나라는 뭐 씨발 우간다도 인구 구조 좋고 앙골라도 좋고 막 뭐 씨발 이라크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인간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 인간은 그냥 구조나 어떤 그런 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심리와 감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베트남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를 벤치마킹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효과가 좋았죠. 지금도 뭐 효과를 보고 있고 성장률이 5% 찍은 거면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뒷일을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렇게 고학력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나라랑 똑같은 길을 어째 씨발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걷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베트남 새끼들이 고학력자들이 있는 건 좋아요. 고학력자들은 항상 필요합니다. 국가의 어떤 생산력이나 뭐 이런 걸.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베트남의 산업 구조를 볼 때 베트남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매운맛이겠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고학력자들을 받아서 어떤 고소득이나 고연봉의 직종에다가 밀어넣어 줄 만한 산업 구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야, 뭐든지. 문제는 경제야, 씨발. 항상 인력의 질이 높아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쿠바 보세요, 쿠바의 의료시설이나 막 이런 게 최고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쿠바 왜 그런 걸 인정을 못 받을까요? 그리고 왜 의사들이 의욕이 없을까? 씨발, 돈을 안 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 그게 공산주의의 어떤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죠. 내가 씨발 좆빠지게 열심히 해도 뭐해. 그냥 똑같은데 체제 자체가. 아마도 베트남은 제가 볼 때 저는 근데 그런 생각도 배뻥도 빨았었거든요. 응우엔 뻥도. 베트남이 어느 정도 뭐 한국의 한 절반 정도의 GDP는 한 15,000달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보기엔 택도 없다. 왜냐? 구조 자체를 잘못 짰다. 벤치마킹 할 사람을 했어야지. 한국을 벤치마킹하면 어떡해, 병신들아. 제가 볼 때는 뭐 하노이나 호치민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데는 출산율이 빠르게 줄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거 서칭은 안 해봤어요. 근데 아마 줄고 있겠죠. 왜냐면 산업 기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베트남은 아마 체제 구조로 통해서 그냥 농경국가 위주의 어떤 그냥 하청국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그 옛날 IMF에 태국에서 막 버블짓 하고 막 그랬던 거 마냥 얘네도 양극화가 막 중국급으로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베트남 사람들이 과연 알지 모르겠어요. 씨발 우리도 해결 못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베트남 사람들은 정신이 없을 거거든요, 지금. 약간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때의 어떤 그 국뽕을 빨고 있을 텐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마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 노동시장의 어떤 구조 자체를 다시 중국이 회복하게 되거나 아니면 베트남 말고 막 다른 시장, 인도도 뜨고 막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력 시장이나 이런 어떤 하청업체 국가, 하청 국가로서의 지위를 이런 식이라면 상실할 가능성도 높다. 왜냐면 청년 구직 당선자가 160만 명이면 진짜 개좆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체급에 이렇다? 진짜 개좆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시대가 막 3천 교육대 막 이런 걸로 집어넣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 예. 그래서 혹시나 간곡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뭐 이제 응우엔이나 뭐 라이따이맨이나 뭐 저기 열라뻥따이나 막 뭐 이런 분들 만나서 결혼해서 동남아로 갈 생각이 있다. 생각 잘해야 된다. 진짜로. 생각 잘해. 대가리 잘 굴려야 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좀 더 큰 야망을 꾸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베트남의 구직 단연자는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취업자도 굉장히 성장률 자체도 둔화하고 있어요. 사실 4,000달러대에서 5% 성장이면 솔직히 족박은 거죠. 네. 우리가 뭐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할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나 어떤 동남아 어떤 구조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 태국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태국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겠습니다. 태국은 근데 진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태국은 개존망할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있으니까 좋잖아. 갈 땐 가더라도 씨발 태국 가서 파타야 가서 한번 근데 이제 남자들은 조심하고 그럼 좋잖아. 여러분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근데 결론을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베트남도 청년 구직 단념자가 엄청나게 많다. 청년 인구의 12%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 8.3%, 8.5%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하더라도 청년의 어떤 대학을 나온 대졸자의 취업난을 해결하지 않으면 베트남 전망 굉장히 어둡다고 생각한다. 저는 베트남이 아마 한 8,000대, 한 7, 8,000대에서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